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축구로 시작하다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부터 이제 야구로 이제 종목을 좀 바꾸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배트를 휘둘려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축구는 이렇게 공 하나만 딱 해주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놀면서 또 아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지만 야구는 그래도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는 돼야 캐치볼도 좀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게 우리 때는 이제 4학년 때부터 했는데 지금은 빨라져 가지고 2학년 때부터 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이상적이다. 조금 빠르지만 좀 조기 교육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4학년 여름부터 했죠. 이때도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는데 다들 막 일찍 시작하니까 2학년 때부터 하면은 뭐 캐치볼 하고 뭐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이제 야구로 자꾸 접하고 놀고 이러다 보면은 확실히 빨라요. 그런 애들이. 진짜 선수를 키워보니까 처음 만들 때는 이제 4학년, 5학년 위주로 했는데 한 1년, 2년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포커스를 2학년, 3학년 요때 해야 딱 이제 어느 정도 수순 밟아서 선수가 되겠구나. 4학년 때 시키니까 좀 다른 학교, 다른 리틀 이런 데 비하면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학년, 3학년들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스포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는 지금 15년 하면서 이렇게 쭉 해봤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성 교육을 저는 야구로 이렇게 애들 많이 가르쳐야 된다. 그거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배려, 예절, 팀워크,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또 페어 플레이, 뭐 이 야구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보면은 스포츠 하지 않으면은 애들이 그 진학이나 취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공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건강, 인성, 그 다음에 교육, 뭐, 요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러려 그러면은 축구나 야구,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시키고, 이제 예절도 배우고 또 이제 하려면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 잘 먹고 뭐, 그래 하면 되지, 뭐. 요즘 애들 너무 안 먹으니까, 이제 우리 때는 진짜 없어가지고 맨날 뭐, 밥 세 그릇에, 물 말아갖고 김치만 있으면 그래 먹었지만은, 요즘 애들은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부모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던데, 밥 잘 먹는 게 최고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 밥을 잘 먹는 게 저는 최고의 어떤 건강 관리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흥미가 없을 때는, 근데 뭐, 결국은 아이가 계속 못하겠다 하면은, 시키기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하고 이제 뭐, 야구장에 좀 가서 막 응원도 하고 막 그러면은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부모 따라 많이 가니까 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랑 그 야구장에 이제 따라가면서 막 그때 막 응원하고 막 이름 부르고 하는 거기에 내가 그 좀 막 매료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야구 시켜 달라고 막 그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쫄아 가지고 부탁 해가지고 이제 야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야구장을 이제 같이 데려다니고 또 캐치볼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같이 호흡하고 막. 보통 부모님하고 캐치볼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많이 하더라고요, 선수를. 예. 부모님이 첫째 이제 야구 좋아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은 아빠랑 아들이랑 캐치볼 하는 그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가 흥미를 거의 뭐, 가진다고 봐야 되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지. 저는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많이 오면은 뭐 거의 99%는 다 야구를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때는 뭐 공부를 그렇게 수업할 때 막 듣고 한 게 아니라서 수업 시간에 야구를 많이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또 공부도 다 시키면서 또 야구하고 있고 또 그중에 야구로서 프로야구 안 되면 도태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 그때는 막 선배들한테 기합도 받고 감독 이러다 보니까 뭐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기들 뭐 자영업을 하든 뭐든 다 잘 살더란 얘기죠. 뭐 물론 야구로 다 성공할 수가 없지만은 아니더라도 야구 때 어떤 그런 배웠던 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잘 적용해서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예의, 배려, 예절 이런 것들을 야구를 통해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다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야구 배웠던 친구들은 이 사회 구성원에서 저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상담하고 문의 오신다면은 야구를 특히 선수를 시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어요. 야구 선수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아요. 학부모와 성공한 야구 선수로서 정확한 정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네, 요약하자면 초등학생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세요. 봅시다. 집에서 이제 스펀지 배트로 7살이라 그랬죠? 네. 잘하네요.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정우 같은 재능이 보인다는 건 부모님이 벌써 우리가 제일 잘한다라고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7살이니까 8살 되고 9살 되면 학원 같은 그냥 주말에 놀 수 있는 야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거기서 시작을 했고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잘하는지 더 느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애가 재능이 있다 하면 10살부터는 이제 또 엘리트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절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 애가 잘하는지 못하고. 형도 예승이한테 난 여생이한테 잘한단 말 안 해. 지금도 뭐 여생이 옆에 있을 때는 잘한다 할 수는 있지만 아빠로서. 근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잘하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른 애들보다 제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잘 치고 잘 받고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는 거지. 실력적으로는 이제 늘어야 되는 시기,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시기인데 잘한다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집에서 지가 치는 걸 좋아하고 던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영상을 봤을 때는 7살 치면 너무 잘해. 근데 진짜 선수를 시키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보내보는 게 맞다. 그런데 보내서 다른 친구들하고 또 경쟁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야구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나요? 많은 선수이 있을까요? 시작은 제일 좋은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1학년, 2학년 때는 클럽 야구, 주말에 놀 수 있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야구를 하면서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클럽 야구를 시작해서 3학년 때부터는 엘리트 야구로 가는 게 제일 좋다. 늦어도 4학년 초에는 시작하는 게 좋다. 이제 5학년 때 시작하면 좀 늦다. 왜냐면 이제 5학년, 6학년 때는 경기를 나가야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좀 기본기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지금 이제 예승이가 3학년인데 엘리트 야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5학년, 6학년들은 경기를 하러 가요. 대회를 가면 3, 4학년 남아서 기본기와 연습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를 갖춰놓고 5학년 때, 6학년 때 경기를 나가야 더 실력이 좋아지겠죠. 5학년 때 시작하면 기본기는 안 됐지만 힘이 좋은 선수를 늦게 시작하면 또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부상이 와요. 좋지 못한 폼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3학년 초가 좋다. 늦어도 3학년 말, 4학년 초에는 시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티가 나나요? 티가 납니다. 공부도 잘하는 애가 티가 나잖아요. 뭐 하나 가르쳐 놓으면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듯이 야구도 하나 가르쳐 놓으면 습득하는 능력이 엄청 빠른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국구로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쭉 이어지나요? 이어집니다. 이거는 좀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더라고. 이게 보면 우리 동기들도 전국에서 유명해진 추신수였거든요. 이어졌잖아. 태균이도 전국구였고 소문이 다 있었거든. 강백호도 어릴 때 그렇고 김우도도 그렇고 다 프로가서 잘했잖아. 하현승 부산고등학교.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 노시환도 전국에서 알았잖아. 초등학교 엔 부모님인데 우리 애가 좀 특출난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길게 보고 시켜서 내시는. 그러니까 특출난 건 부모님이 봐서는 안 돼. 전국에서 딴 사람들이 인정해줘야지. 부모님이 오케이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반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튀어 올라온 선수들도 있어요. 힘 붙으면서 그런 애들 있지. 제일 많이 올라갔던 선수가 오승환 선수. 승환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툭 칠하지 않았어. 대학교 가서 힘이 붙어가지고 졸업하고 와서 잘했던 거야. 그리고 또 김현수도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잘했던 거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팀 갔던 애들 다 계약을 했는데 현수가 안 됐다 했잖아. 결국은 현수가 제일 오래 하고 있잖아. 그런 거지. 모르는 거네요, 진짜. 몰라. 20살 뒤에 힘이 붙어서 잘하는 애들 있잖아. 잘 살아야 운동시킨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드는 편인가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도 학원 다니고 하면 다 돈 들잖아요. 최소 학원 국영수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투자하는 거면 야구도 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작게 들린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수술한 타자 중에 뭐가 그건 정답이 없다. 수학 박사냐, 영어 박사냐, 국어 박사냐 어떤 거 시킬지 벌써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서 재능을 찾아가는 거니까. 형은 이제 학생 때 이제 배팅 장갑을 면장갑 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학교 놀아다니다 보면은 좀 화려하더라고. 근데 비싼 장비를 쓰는 게 확실히 더 좋은가요? 저는 진짜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장갑 하나가 진짜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 하면 연습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며칠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300원, 400원 했으니까 100개 살 수 있는 돈이니까. 꼭 좋은 장비가 필요하진 않다. 그렇죠. 있으면 좋지만 장비는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다. 이제 수도권에 선수들을 몰리잖아요. 야구를 하려면 수도권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방에 있는 선수들은 지방에서 크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게 굳이 정답일까라는 생각은 또 합니다. 왜냐면 저도 부산에서 나왔으니까. 뭐 야구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로 가야 공부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비슷한 건데 야구 잘하는 유신고에서 용의 꼬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 동네 학교에서 뱀의 머리가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항상 그래요. 저는 용의 머리가 돼야 된다. 용의 머리요? 그렇죠. 용의 머리가 돼야죠. 용의 머리가 제일 위에잖아요. 거기서 용의 머리가 돼야지 전국에서 통할 사람이 되는 건데 자꾸 제일 위를 봐야지 왜 밑에 대장이 되려고 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최고가 된다 생각해야지. 그럼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명문고에 붙은 지방 친구가 있어요. 이사를 해서 수도권까지 가서 명문고를 가는 게 나은 건지. 만약에 나도 더 좋은 학교에서 불러서 난 거기 가서 경쟁했을 것 같아. 나는.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지 최고가 되는 거지. 나도 뭐 한국에 있다 일본 가는 것도 한국에서 최고상을 받고 최고가 돼 보니까 좀 더 잘하는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일본 갔고 일본에서 상 받고 우승 2개를 해보니까 그러면 최고에 있는 선수들이 미국에 있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미국을 또 갔지만 그냥 최고의 자리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냥 부모님이라면 이왕 시키는 거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시킬 거야. 그러면 최고 선수도 경쟁하는 게 맞지. 거기서 안 됐을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맞지. 난 그렇게 생각해. 요새 이제 거포를 찾아서 고등학생 가면은 계속 레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레슨을 많이 받는 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은 레슨을 이왕 받을 것 같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한 2,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커갈 때 이제 자기 진짜 스윙 잡힐 때 받는 게 좋고 한 코치한테만 배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학교 가면 감독님 코치님이 또 계시고 또 레슨 가면 일단은 벌써 3명이잖아. 이래 말 들으면 애들 헷갈린단 말이야. 여기서 잘 배워왔어 밖에서. 감독님이 학교에 감독님인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또 폼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레슨을 받지 말라 했어. 폼이 바뀌니까. 근데 요즘에는 레슨 받아라는 이유가 가서 레슨을 받는 것보다 많이 쳐보고 레슨장에서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쳐보고 그 코치님에 대한 어드바이스 정도는 받아라. 레슨을 아예 폼을 다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메인 코치는 감독 코치님이 되고 학교에 있는 레슨하는 코치들한테는 어드바이스 정도 이런 타이밍이 좋겠다. 이런 걸 받아야지. 폼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내가 거포를 찾으러 갔을 때 폼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 그거는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가 있을 건데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폼보다는 어떤 준비 자세라든지 어떤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좋은 아카데미를 고르는 기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루틴이라든지 준비 과정, 그리고 연습량, 어떤 연습 방법 그런 걸 가르쳐주는 아카데미가 좋다 생각해. 어쨌든 야구는 정답이 없거든. 폼이 정답이 없어. 많이 치면서 자기한테 맞는 폼을 찾는 게 좋아. 자기가 찾아야 돼 이거는.
야구는 1 더하기 1은 2지만 2에 대한 이유가 많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근데 이런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타격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달리기가 느리다고 해서 이건 나도 고민하고 있는 게 육상 학원이 있어. 좀 달리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어릴 때 배우는 게 좋지. 그래서 나도 지금 예승이를 좀 생각하고 있어. 육상하고 왜냐면 더 쉽게 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야구는 야구를 가르치는 데고 전문적으로 뛰는 모습을 가르치는 코치들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육상 코치님들한테 가서 스타트라든지 무릎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좀 배워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래서 나는 좋다 생각해 이거는. 그럼 학원을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모자란 걸 채우는 학원을 가는 게 좋을지. 참 그건 진짜 어렵다. 그렇죠. 나는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웠으면 좋겠어. 이 지금 우리 특히 아마추어 야구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배팅이거든. 베이스러닝 하는 거 싫어하고 수비 훈련하는 거 힘들어해. 제일 중요한 건 캐치볼이란 말이야. 나는 아들 가르친다면 나는 배팅 연습시키는 것보다 수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겠지. 여기서 또 팁을 드리면 모든 야구 선수들 중에 캐치볼 잘하는 선수는 야구 오래 합니다. 공 이쁘게 던지고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야수에서 오래 해요. 그리고 또 수비 잘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아서 걱정인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야구에 키가 얼마나 많이 중요할까요? 이왕이면 작은 거보다 큰 게 낫지. 키가 안 큰다고 해서 이제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러면 지찬이는 그만뒀어야 되네. 지찬이, 김성윤, 삼성에 지금 제일 잘하는 애들 봐봐. 작아도 잘 칠 수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살아남잖아. 절대 작다고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작아서 힘이 없다. 그거는 그만둬야 돼. 작지만 힘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근우 선수도 작아. 힘 좋아. 김성윤 힘 좋아. 웨이트 하면 힘 제일 많이 들걸? 작아도 힘을 쓰는 근육이 돼 있으면 쓴다니까. 그걸 이겨내는 게 스포츠인데. 근데 알투베는 매주 어떻게 살아남아? 작지만 남자보다 더 힘에 대한 운동을 많이 했겠지.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야구를 시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막 얘는 진짜 무조건 프로에 가야 된다. 아니면은 그냥 즐겁게 야구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부모님 마음이면 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겠지. 근데 쉽게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는 알 거야. 술 마시고 공부하면 밤에 와서 자야 되고 또 아침에 또 학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뭐 대회 때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회 때 안 될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또 성적 안 좋으면 또 힘들어야 되고 또 다음 대회 기다렸는데 다음 기회 대회 또 될 때쯤에 또 컨디션 안 좋으면 또 안 좋고. 이게 야구라는 게 계속 컨디션이 좋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부모님이 되면 쉽지는 않지. 그래서 그때 포항대처로 갔을 때 부모님 우신 게 약간 그럼 부모님들은 우리 아가 행복하게 좀 열심히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시키지만 부모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 자식 믿어줘야지. 자식도 부모님 믿고 열심히 해야 되고. 쉽지 않아. 자식은 쉽지 않아. 나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뭐 자율이다 좋아. 뭐 세상이 변하니까. 근데 많이 한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어.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 없어. 즐기면서 노력할 수 있다? 어떻게 즐겨? 노력하는 힘든데. 그렇게 해봐야 야구의 소중함도 알고 한타석 한타석 중요한 걸 알지.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진짜 안타까운 거야. 내가 진짜 거포를 찾아서 하고 있지만 갈 때마다 물어보잖아. 나 운동하냐? 스윙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스윙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쇠가 빠지게 이야기해도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야. 부모님들이 감독 코치님을 좀 믿으셔야 돼요. 아들 말만 들어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밖에서 이야기 입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여기 보내라 저기 보내라. 나는 지금 예승이를 수영초등학교 보냈지만 믿고 수영초등학교 보내는 거야. 감독님 코치는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믿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감독님 코치가 잘 믿어서 열심히 클 수 있게. 어쨌든 프로 가기 전까지 폼이 한 100번이고 200번이고 바뀔 거예요. 자기 폼은 없어요. 힘 다 생길 때까지. 고등학교 한 3학년 될 때까지는 자기 폼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많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감독 코치 믿고 자식들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키는 부모님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를 케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일단 정해봤는데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안 다치는 게 야구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 다치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다치기 전에 예방을 하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의 우리 학생들, 야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데 이 운동을 해야겠다 이러면 늦어요. 항상 아프기 전에 해야 돼요. 내가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의 웜업 루틴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보강 운동을 미리미리 해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줌으로써 본 운동이 들어갔을 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합할 때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러려면 이제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 보강 운동 같은 거를 미리 배워야겠죠. 미리 배워놓으면 야구하는 동안 평생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투수였어요. 투수였는데 포지션 플레이도 하고 투수도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내가 이제 투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서울에 있는 재활센터로 보냈어요. 아프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걸 왜 보내냐,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그때 한참 아버지랑 좀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합을 하고 싶고, 아버지는 3개월 동안 가서 재활을 배워라, 아프지도 않는데. 그래서 혼자 서울에 가서 3개월 동안 어깨 보강 운동에 관한 재활 트레이닝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제 야구 인생의 좀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깨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려고 느낌이 안 좋은데 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운동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배워놨기 때문에. 물론 투수는 안 했지만 포지션 플레이어로 갔지만 저는 어깨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프면 무조건 본인이 손해요.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 감독, 코치 아무도 책임 안 져줘. 본인만 손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합할 때라든지 연습할 때라든지 조금 아파.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참고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오늘 이 경기 내가 이겨야 돼, 잡아야 돼.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이 부상 정도를 계속 키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프면 일단 무조건 스톱. 참고 하지 말아라. 참고 하면 일주일 쉬면 나을 게 한 달,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무조건 스톱을 해라. 이거 되게 명심해야 돼. 이 한 게임으로 얘 인생이 바뀌진 않아. 안 아픈 게 일단 첫 번째다. 무조건 첫 번째, 안 아픈 게. 두 번째, 일관성인데, 이게 결국 이제 루틴이 재능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항상 루틴을 많이 강조를 해요. 시합하는 거, 몸 푸는 거, 연습하는 거 다 루틴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일상생활 모든 게 다 루틴이 있어야 된다. 주중에 학교 다니면서 연습하고 이런 루틴이 좀 달라야 되고, 시합하기 전에 루틴이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중에는 학교, 연습, 주말에는 시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운동을 좀 강하게 해주고, 시합 전날에는 약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모빌리티 같은 운동으로 컨디션 조절을 해주고, 주말에 시합을 가지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저는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주중에 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루 이틀만 해주고, 나머지 이틀은 약간 스트레칭이나 펑셔널 트레이닝, 스피드 트레이닝으로 좀 해주고, 시합 전날에는 조금 가볍게 해주고, 주말에 시합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 항상 보통 아이들 보면은 먹는 게 계속 일정하지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뭐 점심을 11시에 먹었다가 점심을 1시에 먹었다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먹는 거를 조금 더 일정하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 몇 시간을 내가 자야 컨디션이 좋은지를 좀 체크를 해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10시간 정도 자거든요. 이 정도만 좀 맞춰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막 시합 전날에 많이 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막 게임하느라, 뭐 공부하느라 좀 늦게 자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기 전날에는 좀 많이 자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원. 부모님들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옆에서 지원을 좀 해주느냐. 이게 좀 또 크거든요. 아이랑 부모님과의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님 말을 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춘기 때는 이제 아버지가 막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이 이제 생길 때예요. 아빠는 야구도 모르면서, 이렇게 생길 때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 오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이제 점점 내 말을 안 듣고 코치님 말하는 것만 듣는다. 이때 조심해야 돼. 대화의 좀 스킬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칭찬을 조금 많이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부모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자꾸 뭐가 안 좋네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춘기라서 되게 예민할 때예요. 예를 들어서 시합을 했어. 그러면
먼저 칭찬을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시도하는 게 조금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야 애가 들을 준비가 된단 말이죠. 회복하는 칭찬이 있어. 네가 실수한 다음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팀을 칭찬하는 게 있어. 너의 그 파이팅 있는 모습, 뭐 너의 그 허슬 플레이 모습이 팀 전체에 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칭찬을 먼저 시작을 해주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 좀 열리거든. 먼저 이제 막 지적을 먼저 시작하면은 닫아버려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제 경험담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수 대응이에요. 실수 대응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시합을 망쳤어, 내가. 당연히 얘가 시합을 못한 걸 알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거기서 왜 시합을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은 마음을 닫아요. 지금 화가 많이 나지? 그거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오늘 시합을 잘 못했으면 오늘 어떤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오늘 이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다음 경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네가 다음에 좀 수정을 한번 해보자. 경기에 못 나가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너가 오늘 경기에 못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때? 그럼 마음을 이야기를 하겠죠. 뭐 기분이 안 좋았어, 그냥 좀 우울했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 코치가 나를 안 써줘.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시합을 안 나갔지만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 안 나간다고 네가 포기를 했어? 아니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이 끝났을 때 보통 이제 여기는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해주니까, 운전을 해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화나는 줄 알고 얘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춘기 아이와 부모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 지원 없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 아무래도 야구를 시키고 싶은데 레슨도 받아야 되고, 뭐 팀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부모님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뭐 유튜브를 보든 누구한테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아이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물론 야구 테크닉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멘탈적인 거, 먹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면 아이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 네. 예전에 한번 여기 아카데미에 플로리다에서 한번 오신 적이 한 명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 한 명 계시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 부모님이 정말 이 테크닉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웬만한 코치보다 내가 나은데요? 내가 이랬어, 부모님한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부모님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이 되니까 부모님이 컨트롤,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공부를 하시면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경기장 매너. 코치의 영역이 있고 부모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코치의 영역은 뭐 기술, 전술, 라인업, 이런 거에 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코치의 영역이지만, 부모의 영역은 약간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준비해주고 멘탈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게 부모의 역할인데, 근데 가끔 부모님들이 쟤는 저기 때 저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쟤는 저때 투수를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는 코치의 영역. 예. 부모님은 뒤에서 묵묵히 약간 서포트만 해주는 거. 연습이나 시합 중에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스트라이크 왜 안 쳐?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제 아이는 내가 시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합을 하다가 뭔가 실수가 났을 때 부모님 눈치를 보게 돼. 나 혼자 내가 이거 미스가 나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합 중에 내가 뭐 스트라이크를 먹었어. 그러면 같이 다가와서 있는 아빠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되면 안 돼. 본인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적표가 아닌 성장 지도, 데이터 동반자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날 대회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많은 실수를 지금 해봐야 돼. 예. 근데 이 실수를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실수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제 너무 약간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걸 표현하시면 아이가 이제 야구를 할 때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자꾸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를 다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대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아카데미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2달 뒤에 체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좋아졌는가. 이게 이제 성장형 지도인데, 근데 이제 성적표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서로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달, 2달, 1년, 2년 뒤에 꾸준히 성장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많이 실패해보고 다시 도전하는 게 더 베스트다. 성적에 많이 연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과정이다.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실패가 없는 선수들이 어디 있어. 메이저리그 선수들 다 어릴 때 그런 과정들을 겪고 큰 선수가 되는 거죠. 저도 시합 때 전국대회에서 8번 타석 나갔는데 6번 삼진 먹고 그랬거든요. 끝내기 에라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없을 수가 없어. 그 대신 그 다음 대회에서는 달라져.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이 실수했던 거, 그 다음에 뭐 화가 났던 거, 괴로웠던 거, 이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화난 감정과 괴로운 감정이 없어져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더 내가 열심히 하고 더 바뀌려고 하고. 예.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는 일단 칭찬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더 노력해야 돼. 이 대회를 잘 했어도 좀 더 해야 돼. 아직 부족해. 더 해야 돼. 이런 채찍질을 좀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는 그게 좀 상처가 남을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이스쿨 정도 되면은 아빠가 더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라고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칭찬을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좀만 더 칭찬해줬으면 그러면 더 뿌듯했을 텐데, 그냥 항상 저는 채찍질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부모님을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야구를 하진 않았어.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했던 거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항상 이 나이 또래에서는 자기가 최고가 된다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야구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부모님은 팀에서 잘하니까 팀에서 그래도 곧잘 쳐요. 팀에서 4번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미국 전체의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걔들을 이겨야 돼. 거기서 탑이 돼야 돼. 거기서 탑뿐만이 아니라 한 살 위에, 한 살 밑에 애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잘하는 애들이 위에 또 있단 말이죠. 그 나이 또래에서 완전히 탑이 돼야 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야구시키는 부모님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 한 5가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아이를 조금 케어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합하거나 뭐 훈련하거나 트레이닝 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을 케어를 해주면 나중에 애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만약 15살 나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나이로 돌아간다면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바꿀 것 같아요. 학생이 14살이거나 15살이라면, 그리고 부모님이 그 나이 또래 애들을 야구를 시키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바꿀 수 없지만 시스템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 학생들의 성장을 더 빨리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루틴이에요. 루틴은 이 의지가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의 기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 그래서 15살에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이 루틴을 제가 확실하게 만들 것 같아요. 연습할 때의 나의 루틴, 그 다음에 집에서의 나의 루틴, 경기 전의 나의 루틴,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습 배팅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제 루틴이 있어요. 항상
원핸드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워킹으로 치고 그 다음에 티 배팅을 치고 배팅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늦게 했어요. 한 20대 중반에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4살, 15살 때 이런 걸 시작을 한다면 더 좋은 루틴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합할 때의 나의 루틴, 경기 전에 내가 어떻게 몸을 풀고 어떤 루틴으로 내 타석에 들어가서 어떤 루틴으로 내 투수와 리듬을 맞추는지 이런 것도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셋업을 하고 투수를 바로 안 봐요. 투수를 바로 안 보고 일루 베이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투수를 보거든요. 이런 게 저의 루틴이에요. 투수를 오래 보고 싶지 않은 그 저만의 루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집에서 내 루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30분 후에 한 10분, 15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의 부족한 부분 루틴을 한 5일 정도만, 일주일에 5일 정도만 해준다면 저는 이 기량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에는 이런 거를 금방 까먹기 때문에 10분, 15분 정도만 계속 해줘도 내 몸이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적인, 이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야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정도 루틴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루틴을 기본적으로 지켜주다 보면 본인이 성장하는 걸 나중에 느껴요. 이걸 느끼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그걸 몰라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귀찮은데. 근데 이걸 내가 성장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돼 있구나 라는 걸 자기가 느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한 걸 느끼기 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예요.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배신을 해요. 하지만 숫자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13살, 14살, 15살의 나의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저는 한 세 가지를 데이터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배트 스피드, 두 번째는 내 발사 각도, 세 번째는 얼마만큼 내가 정확히 컨택 능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데이터 체크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랩소도라든지 아니면 블라스트 모션이라든지. 블라스트 모션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 밑에 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엔 데이터 체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데이터들을 체크하는 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수치로 조금 연습 방향을 설정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체크를 하면서 얼마만큼 배트 스피드가 늘었는지, 얼마만큼 내 각도가 일정하게 나오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컨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체크를 해줘도 저는 충분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멘탈이에요. 시합은 약간 불확실성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리셋 루틴이거든요. 심호흡을 하면서 약간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만들어 놓는 거. 타석에서의 심호흡의 그런 루틴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은 내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이라는 게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심신의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컨트롤 존이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구를 치겠다, 슬라이더를 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행동이 결과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점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수를 좀 표기를 해놓으면 앞으로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구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슬라이드를 쳤어.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꾸 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를 한 다음에 10초, 15초 이내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마인드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직구가 늦어서 파울이 됐다. 그러면 그 짧은 순간 안에 내가 타이밍 늦었으니까 준비를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내 마인드를 리셋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타이밍 늦었는데 다음에도 또 똑같이 늦는다. 이러면은 발전하는 게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내가 실패했을 때 10초에서 15초 사이 이내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탑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시합 때뿐만이 아니라 연습 때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미스가 났을 때 왜 미스가 났는지, 어떤 미스가 났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스나고 또 미스나고 또 미스나고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2개 이상 연속으로 미스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바로바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얘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 아카데미를 하면서 스탠포드 애를 한번 가르쳐봤고 하버드 다니는 애를 한번 가르쳐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나랑 같이 연습을 했을 때 본인들이 미스난 거를 바로바로 캐치를 해요. 난 이게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해. 실패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생각을 가져가느냐. 이 캐치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피지컬인데 제가 이번에 미국 고등학생 대표팀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대표팀 이 시합하는 걸 봤어요. 전부 다 피지컬이 너무 좋아.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그 중에 한국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난 이걸 보면서 아, 우리 한국 선수들이 피지컬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피지컬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 몰라. 이 피지컬을 키우려면 먹는 거랑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시아인들은 이 유전자가 달라요. 미국 애랑 한국 사람들이랑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키도 금방 크고 힘도 세지만 우리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좀 말랐어요. 좀 작고. 그러니까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 야구를 하려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 12살, 13살 이때부터 늦어도 이때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 미국 아이들이랑 경쟁이 되는데 계속 치고 던지고 해서는 절대 안 늘어요. 무조건 피지컬이 뒷받침이 돼야 내가 스피드도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치고 던지고만 해서는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지컬 정말 이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먹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야구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먹는 거랑 트레이닝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불꽃야구를 보는데 서울고랑 불꽃야구 시합하는 걸 이번에 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서울고의 2학년 김지우라는 선수가 있었어. 나는 보면서 뭐를 좀 느꼈냐면 와, 이 선수는 정말 10년 후에 한국 야구의 대표가 되겠다. 정말 나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 지금 우리 한국 야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봤냐면 걔한테는 모든 게 다 보였어. 마인드셋, 그 다음에 승부욕, 근성, 그리고 피지컬. 대기 타석에서 그 자기 동료 선수한테 나 이번에 슬라이더 치고 온다 라고 딱 들어가고 슬라이더 스윙 하는 걸 보고 나서 와, 얘는 와, 정말 이 자질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얘는 미국에 와서도 그런 근성과 승부욕과 그런 마인드라면 무조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생 때 야구가 결과론적으로 디벨롭 하는 단계예요. 내가 수정하는 단계라. 내가 잘하기 위한 이 과정들인데 이 과정이 없으면 결국에는 성공을 못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과정을 거쳐야 돼. 무수한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성장하고 반복하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한 타석을 안타를 치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안 좋았던 습관들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했던 트레이닝 했던 거를 시합 나가서 해봐야 돼. 그래야 실패를 해보고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느낌이구나. 또 실패를 해보고 또 이런 느낌이구나. 계속 반복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실패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어. 실패를 안 해보고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대단한 선수라도 실패를 안 하고 성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미국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즌이 있잖아요. 시즌 때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프 시즌 때 조금 많은 변화를 일으켜주고 시즌 때는 미세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스마트하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은 좀 더 스마트하게 트레이닝이 어땠고 먹는 게 어땠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걸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좀 늦게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은 좀 더 빨리 알기를 원해. 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 내가 실패했던 이 과정들을 조금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야구를 스마트하고 영리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12살이라고 생각해. 여기는 14, 15살에 이제 하이스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2살부터 피지컬적인 거나 메카닉적인 거나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12살이에요. 14살 하이스쿨 들어가서 만들면 이미 늦어요. 이미 미국 아이들은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진단 말이에요. 12살 때부터 우리 아시아인들은 미리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하이스쿨 가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걸 미리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덜 만들어져서 들어갔는데 미국 애들이 너무 잘해. 피지컬도 너무 좋고 힘에서 밀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끝나요. 야구 인생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아이랑 한국 아이랑 똑같은 실력이라고 봤을 때 무조건 미국 애들 써요. 한국 애들은 월등해야 아 얘가 잘하는구나 라고 쓰고 뽑고 하지, 똑같은 실력이면 무조건 미국 애들 써요. 야구는 백인 스포츠야.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미국 애들 쓴다. 우리는 그냥 미친 듯이 했지. 그냥 던지고 치고 뛰고 그냥 미친 듯이 했지. 그냥 치고 던지고 받고 그냥 미친 듯이 했어. 내가 300개씩 치면 뭐해, 힘든데. 자세가 안 나오는데. 30개를 치더라도 내 자세가 정확하게 하는 게 좀 더 스마트하다 이거죠. 미친 듯이 뛰면 뭐해. 좀 더 스마트하게 예를 들어서 심동박수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리커버리를 조금 해주고 짧게 뛰더라도 100% 뛰고 조금 더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많이 뛰고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닝 쪽에서 좀 많이 만들고 테크닉적인 부분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15살 아이로 돌아갔을 때면 좀 어떻게 내가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 야구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이런 환경들이 시스템으로 바뀌면 정말 저는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이, 저는 이제 제가 야구를 해보니까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미국에 가서 하여튼 스포츠라고 생긴 거 본인이 원하는 건 다 시켜줬어요. 다 시켰어요. 야구, 축구, 풋볼, 또 뭐 있었지? 농구. 하여튼 본인이 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저희 주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애를 저렇게 방치하냐고.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신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우리와 미국의 교육이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선행해야 된다고 너무 부모님들이 집착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네 아들 지금 빨리 뭔가 찾아줘라. 빨리 찾아서 지금 네가 했던 것처럼 막 크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들 하나만 했으면 되지 않냐고. 이제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제가 견딘 부분이 사실은 더 크다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절에 다니시거든요.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애가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1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 그 주니어에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건 저는 저희 두 부모님들한테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진로는 지금 엘리트 반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진로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정해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뭘 했냐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못 견디면 그만두는 것도 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운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안 되는 놈이 되지 않을까 가장 고민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 잘 보세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운동으로 가는 애들 꽤 많아요. 핑계 삼아. 근데 운동 가보면 이것도 견디기 어렵거든, 이것도.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들이 지금 사실 있는데, 그걸 똑같이 미국 가서 물어봐서 이런 애들 어떻게 되냐. 교육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어차피 겪어야 되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특히나 어머니들, 아이들이 받아온 점수가 엄마 점수잖아. 얘가 빵점 맞으면 빵점 엄마고 얘가 100점 맞으면 100점 엄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모습.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특히나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감독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니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잘하는 애는 이렇게 뽑아가지 않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실력이 중하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고민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야구도 아니고 공부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한다고 특 A로 가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야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는 건 그 아이한테 두 가지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막 이렇게 목매지 마시고 할 수만 있게 좀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공부 못했던 분들이 애를 엄청나게 푸시하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야구도 그래요. 야구를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꿈이었던 분들이 애를 엄청나게 푸시하는데 그 애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야구인 2세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내가 저 감독 코치보다 더 잘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서 애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거기서 미국에서 야구할 때 제가 코치도 했었거든요. 일단 네가 좋은 사람 말을 듣고 웬만하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감독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뒤에서 미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끌고 가는 거는 리밋,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한테. 근데 미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야구팀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가서 응원하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제 학부모가 너 이거 오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응원하자고. 사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야구를 너무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해. 걔네도 이제 리그전이거든요. 트래블 팀이라는 데는. 그래서 1년에 50게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안타를 한 3개 정도 치게 돼요. 너무 못하는 애지. 근데 걔네는 참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합은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야, 내가 너 야구를 한번 레슨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좋대요. 걔는 비싸요. 그 레슨비가. 그래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걔하고 또 다른 애 이렇게 3명을 레슨을 하는데, 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일단 바세 이렇게 보는데 힘은 또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냐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제 야구 이제 시키고 보니까 아시죠? 스트라이드 할 때 공이 지나가거나 스트라이드 하는 중간에 공이 오니까 이제 잘 맞은 파울이 아니면 다 삼진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원바운드에 다 허스윙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너는 그러면 스타트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리를 먼저 가서 치니까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합을 나갔는데 결정적인 상황에 말루에 싹쓸이 3루타를 치기 시작하더니 그 해에 3할을 넘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보면서 자신감 한번 붙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 한 12명 이렇게 있거든요. 쟤는 아웃되는 타자에서 이제 걔 애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잘 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 애를 보면서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혹시 내가 선수들을 잘못 보고 있지.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주니어에서 진학 문제도 있고 다 고민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더 맡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유소년 야구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되지 게임을. 나도 처음에 가서 봤는데 이 택도 없는 애를 자꾸 예를 들어서 중요 포지션에 시킨다는 거죠. 투수, 유격수, 중견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돌린다는 거죠 계속. 하물며 장애가 있는, 다리가 불편한 애도 투수를 시켜요. 얘는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냐면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잖아요. 지면 안 되는 거. 이겨라. 그걸 보고 나서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번에 경주에 갔을 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포지션을 고정하는 게 좋으냐 로테이션 하는 게 좋으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의 한계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특히나 어릴수록. 우익수의 전문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가 우익수의 전문가인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익수도 시켜줘 보고, 정말 투수도 정말 시켜줘 보고, 유격수도 시켜줘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타순도 1번에 갔잖아요. 1번 타자가 돼요. 4번 타자 같다면 4번 타자가 된다 이게. 맨날 8, 9번 시켜놓으면 얘는 그냥 8, 9번 타자 7, 8, 9로 가더라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런 모임이 있는 것처럼 뭐 제가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그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가 깨지듯이 지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더라도 점점 그런 거를 좀 넓혀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투수를 해봤는데 내가 정말 안 된다고 선수 아이가 느끼면 자기가 포지션 가도 라이트에 가도 열심히 해요. 근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이제 라이트나 이렇게 1루에 가 있으면 나 저기에 가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 날 기회를 안 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아이들을 시켜줘요. 정말 유격수. 우리 아들도 그래요. 자기 투수 잘났대. 제가 볼 때 투수 틀렸거든.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 계시는데 투수 가야 된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은 야구 재능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걔는 던지는 거에 비해서 치는 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야구 못한다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많은데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해 줄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고 지금 한 느낌은 항상 무엇인가 장점이 있어요. 그 선수에. 그게 아이가 됐던 프로 선수가 됐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도하냐면 넌 그것만 고쳐봐라고 얘기를 해요.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9개의 장점 중에 단점 1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야구 접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익수만 시켜도 안 되고 9번 타자만 시켜도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딸 얘기를 해드릴게요. 체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취미반 같은 거죠. 거기는 다 시합을 나가도 나이별로 나가기 때문에 시합을 못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나가요. 메달을 못 딸 수도 없어 웬만하면.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체육중학교는 이제 엘리트인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시합을 하는데 대전에서 갔는데 이제 후보지 출전조차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단체로 가야 돼요. 이게 개인 스포츠긴 하지만 서울 체중이 하면 다 같이 가서 이제 봐야 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거. 나랑 동기인데 난 분명히 쟤보다 잘할 수 있는데 쟤는 시합을 나가고 나 못 나가고 똑같이 상처받아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나는 저기 나가면 잘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꺼내기 전에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상태를 보여줘라 감독한테.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이 얘 시합을 내도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야 낼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감독도 얘가 나가서 못하면 자기 점수인 거예요. 감독 점수.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난 후에 보여줘라. 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써준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내가 1학년이고 쟤도 1학년인데 쟤 시합을 내? 너무 화나지. 그거는 전 세계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얘를 뭔가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뭐 한 건 없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 자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거꾸로. 그때 제가 1시간인가 도와줬죠? 네. 1시간 했는데 제가 볼 때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시합 나가서 잘 쳤대. 전국대 7할 타자.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신적으로 이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제가 1시간 동안 해준 건 너 괜찮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 괜찮다 하고 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푸시해 준 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7할을 쳤대.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뭔가. 근데 제가 이렇게 도움해서 레슨을 하는데 정말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술이 저는 거꾸로 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기본기에 대해서 이번에 경주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교 감독이 리틀 감독이 뛰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멘탈도 있었네. 정신력입니다. 다 하는데 저는 아이들의 재능을 막지 않는 게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냐면 어떤 아이는 힘이 센 애도 있고 어떤 애는 힘이 약한 애도 있고 팔다리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하나에 이렇게 넣으니까 이 애들이 자꾸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 지금 프로야구 감독하신 분이 저희 팀에 감독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치라고 하는데 어떤 이게 못 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시합을 안 내더라고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시합 나가서 벤치 한번 보고 스윙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것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웃었지만 절실했다니까요, 저 때는. 근데 그게 프로 선수가 그 정도면 리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은 더 하면 더 했지. 부모님들이 감독한테 가서 말을 못할지언정
정도인데 아이들이 감독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폼이 바뀌어서 오면 주말에 이제 폼이 바뀌는데 레슨 게임 받고 폼이 바뀌게 되면은 너 누구한테 레슨 받았냐 이런 식으로 코치나 감독들이 물어본다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리틀이나 저 레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들으셨잖아요. 괜찮다고는 하지만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전 레슨 기회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기만 시키는데 이 아이의 재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대신에 야 저기 가면 저 사람 잘 가르치더라 라는 소문에는 안 갔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아보고 가시라고 좀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의 대부분이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자 레슨을 하는데 왜 늘지 않느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면 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야구를 해봤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폼은 거의 바뀌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꾸지만 걔는 그렇게 친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어느 툴에만 넣지 않게 만든 건 저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이 만약에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 그 레슨하는 분도 툴에 집어넣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뭐 배트의 위치는 어떻고 이건 어떻게 되고 하는 툴에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그 아이와 어떻게 보면 감독님 그리고 레슨하는 그 코치님하고의 합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이 됐던 뭐 누가 됐던 뭐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전 다 해줘요.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들어봐요. 걔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 친구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냥. 근데 보통 보면 그걸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들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원해. 뭐 타격 이렇게 뭐 뭔가 자세가 뭔가 바뀌어야 내가 돈 들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타격 자세나 투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투수는. 근데 타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막상 치는 동작은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바꿔주는 건 뭐냐면 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야구 처음에 이제 이런 애들 야구에서 이렇게 던져주면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그게 본능이에요. 그걸 억제시키면서 몸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전수법이 있고 뭐 분할로 나눈 분수법이 있잖아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똑바로 서고 2번 다리 나가고 3번 허리를 돌리고 4번 뭐 빠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쳐요? 냉정하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자, 배의 위치는 여기 갖다 놓고 뭐 배이 쳐지면 안 되고 뭐 바로 내려와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야구 잘한 사람 치고 배워본 사람도 없다니까. 될까 말까 하는 애들 아주 혹독하게 시켜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근데 잘하는 선수들은 훈련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슨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1번이에요. 아이한테. 야, 이 선생님 어떠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괜찮으면 한번 조금 그래도 3개월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 3개월. 아이가 좀 변하려면 그렇게 그 변한다는 게 막 치는 게 막 이렇게 막 자세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나갔는데 맞춰내기 시작한다거나 나갔는데 아웃될 볼이 안타가 된다거나 이런 게 변화하는 거지 타격 폼이 수정되고 투구 폼이 수정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선수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게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왜냐면 계속 흔들린다니까요. 프로에 있는 선수들도 흔들려요 그냥. 안 맞으면. 근데 그거는 걔가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상대 투수가 잘 던지면 그거 어떻게 쳐요? 제가 그 작년에 프리미어 12 전력 분석 가서 이제 5단위 이제 전력 분석해서 다 했는데 못 쳤어. 선수들 말이 번트도 못 되겠대, 번트도. 그거는 실력이지, 그거를 뭐 폼이 어딨어요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상대 투수가 잘 던질 때 못 치는 거야. 인정해주라는 거지. 왜냐하면 확률로 봐서 10번 중에 3번 잘해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주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것처럼
레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기회를 좀 주고 학교 가서 감독님이 하라 그런 거 이렇게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폼을 리틀 하다가 또 초등학교 야구 하다가 그때 정말 잘했어. 잘했다가 중학교 갔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중학교에서 정말 난다 긴다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 1차 지명 받고 와서 또 저번 애들도 태반이야. 그랬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근데 제 생각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일찍 오면 할 수 없고 그것도 걔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프로에 들어가서 와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프로에 가면 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라고 정말로 좌절을 했고 두 번째 좌절한 건 어떻게 캠프에 갱신이 붙어가지고 일본에 이제 갔는데 그 캠프에 데려온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LG에 있을 텐데 청백전을 해도 시합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괴롭더라고 그때. 그래서 밤에 막 스윙하면서도 혼자 그 바닷가에서 운 적도 있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그게 프로에 와서 겪어도 괴로운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겪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건 그냥 내비두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뭔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해주면 해줄수록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회피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쁜 거면 아예 처음부터 나빠서 바닥까지 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든가 하게 되면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답이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좌절을 하게 되면 좌절하게 내비둬서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구를 그렇게 했었고 하지만 저도 떨려요.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다고 제가 안 떨릴 것 같으시죠? 저도 사실 긴장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저는 경험이에요. 이 아이들이 시합을 나가서 어떻게 안 떨려요? 벌벌 떨려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 얘기 매번 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겨울에 체조 시합을 해요. 다 싣고 가야 돼. 그 눈이 많으면 디트로이트 레드 눈 엄청 많이 오거든요. 막 새벽에 4시간 막 갔는데 아빠 배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야, 이씨, 4시간 동안 여기 왔는데 철봉에라도 한번 매달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차마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 그래, 배가 아프면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애드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애드빌. 그 반 잘라가지고 요거 먹으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걔네 애국가 같은 거 해요,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거 먹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얘도 나가고 싶은 거야. 괜찮아진 것 같다고. 그래, 그럼 여기를 위해서 저기로 가봐. 그렇게 해서 시합을 내보냈어요. 그게 이제 조금 쌓이니까 낫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게. 특히나 어릴수록. 방법은 계속 나가보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싱글, 더블, 트리플 있는 게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면 그쪽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똑같은 상황,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상황에 한 번도 안 발생, 바운드도 다르고 그 투구가 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게임에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집에서는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파서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건 얘가 게임에 나가서 할 수 있게. 근데 대부분이 실패잖아요. 타자로 따지면 7번 실패하잖아요. 그러고 왔을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코치할 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못 치고 들어온 애한테 괜찮냐 괜찮다 이렇게 그거 제발 하지 말라고. 안 괜찮아요. 결정적일 때 병살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물었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정말로. 저 쫓겨나가지고 저 앉아있는데 야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정말 속상하고 그걸 빨리 되돌리고 싶어. 이렇게 되돌려서 거기에 다시 올라가고 싶어요. 내비두라고 그냥. 안 괜찮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절대로 안 괜찮아. 그래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가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성공의 맛을 했을 때는 너 그날 오늘 좋았다. 엄마 입장에서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을 때려가지고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어. 야, 엄마가 볼 때 오늘 네가 제일 잘했어. 그거면 충분해. 근데 우리 꼭 못했을 때 얘기한다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감사한 건 저희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약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공의 맛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연습시킬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A라는 중학교에 가서 네가 저기를 네가 할 수 있어. 쳐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인 도움도 줄 수 있지만 걔가 내가 정말 할 수 있어? 해봐야 돼. 이렇게. 되는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다 커버해줘야지. 그러니까 잘 못했을 때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서 대학교 갈 수 있다면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봤잖아요, 직접. 제가 프로에 와가지고 하루에 300개씩 해서 내가 매일 해가지고 못하면 내가 야구 때려쳐야지. 왜냐면 절실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딱 한 달 했더니 허리가 망가지더라고요. 왜냐면 훈련 다 하고 나서 저녁에 그냥 했더니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거꾸로 부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하루에 100개만 해도 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저 친구는 500개를 해도 무리가 안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획일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얘는 이럴 수 있고 쟤는 저럴 수 있고 쟤는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넣을 수 있냐. 잘못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 이렇게 해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이거 항상 타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타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제가 하루에 300개를 하면, 한 200개를 하면, 이게 한 열흘 가면 100개 하기도 힘들어져요, 이게. 그럼 내가, 이게 타협하나 보다, 내 스스로가. 아니야, 나하고 스스로 타협하면 나는 안 돼.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선수들 뭔지 알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제가 기준을 잡았냐면, 하루에 50개 해봤는데 힘들어. 그럼 30개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타자. 전 투수를 안 해봤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30개만 해볼까? 근데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또 개수를 세지 않으면 어떤 날은 되게 뿌듯해. 되게 많이 하고 개수를 또 안 세면 내가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 이 불안해서 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좋아, 내가 오늘 30개만 해보자. 대신에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가 예를 들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쪽이었어요, 그 전에. 제가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습 많이 한 거에 세 손가락에 전 들어간다고 자부를 스스로. 그래서 야구를 요 정도밖에 못했다고. 왜냐면 너무 많이 하면 다쳐서 그 다음에 계속 못해요, 이게. 할 때 딱 하고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라는 그 테두리에 들어가면 아이가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들 보면 지금에서 리틀에서 중학교 가는 게 메인이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메인이고. 근데 프로에 입단이 최고의 목표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프로 들어가서 1, 2년 만에 또 잘리거든요. 프로에 가서 잘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돼야 거기 가서 한번 뭔가 승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야구를 아신다고는 아시지만 감독 코치한테 야구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도 없고. 근데 학생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게임 1년에 몇 게임이나 하겠어요. 리틀, 중학교, 고등학교도 사실 많은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모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못 본다는 게 저의 생각.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머니 생각은 아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감독하고 대화를 하고 얘를 위해서 좋은 학교나 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3할 몇 푼을 쳤는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할 5푼을 쳤어. 그럼 얘는 잘 못하는 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내면에 있는 건
감독이 또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상급 학교, 고등학교 감독이 봤는데 이렇게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연습 게임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서 그 감독 코치들이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의 성적에 관계없이, 아, 얘는 내가 데려가고 싶은 선수들 시합 못 나가는데 편하게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좋게 봐도 이겨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일 속상한 건 시합 못 나가고 야구 못하면 제일 못했으면 네가 제일 속상하잖아. 근데 어머니들은 저 점수가 본인 점수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쉴 수 있게 해줘. 애한테 스윙해라, 뭐 해라 하지 마시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훈련할 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특히나 중학생들, 감독 코치가 없거나 뭐가 하면 이렇게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아요. 그때 나 혼자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야. 뭐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해주고, 돼지고기 싶으면 돼지고기, 맛있는 거 먹여서 힘을 키우고, 다른 아이들이 쉴 때 네가 훈련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면, 그거 잘 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야, 너만 시켜 튀려고 하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때 튀게 만들어주세요.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지금은 비슷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달라져요. 그게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프로 입단했을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저는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지금 그거였거든요. 야, 지금 이거 해서 소용없어 라고 할 때 난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감독님을 모신 이유가 저희 대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좀 기분 좋게 받고. 우리 이제 코치들, 이대호사당 우리 코치들도 오늘 느낀 점이 있는데, 이 정도 애들이 지금 훈련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는 애들한테 전문대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여기 대학교도 있으니까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면은 거기서 더 좋은 걸 얻어서 뭐 본인이 지명받으면 더 높은 라운드에 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오늘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았고. 추천 좀 해줘. 알겠습니다. 뭐 저도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욱이랑 같은 생각인데, 이때까지는 고등학교 애들 보면서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애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고,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야구 시키는 부모님들한테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그러니까 짧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만 무조건 고등학교 때 가야 된다 요런 마인드. 어차피 뭐 고등학교 때 한 팀에서 1명, 아니면 많으면 2명, 아니 나 못 가는 데도 많고, 그러면 거기서 한번 좌절을 맛보는,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특급 A급 선수들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연습량, 마인드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빠르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애들한테도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너희들 죽자 사자 해라면 너희들 안 한다. 남 놀 때 재호가 오늘 놀러 가자 하면은 그래 알았어 해놔놓고는 나 재호가 나 배 아파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하고, 애들 놀러 다 나갈 때 내 스윙 돌려라 이거지. 실내 입장에서 실내 입장 가서 방망이 쳐라 이거. 남들 술 한잔 먹을 때 내가 안 먹고 연습 조금 더 하고 하는, 그 정도만 해줘도 나는 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생길 거야. 근데 남 놀면은 같이 놀아야 되고, 다른 학교 감독님 일주일 논다는데 우리는 왜 3일 놀아요? 감독님 진짜 한번 이 악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3일 운동하면 감독님 언제 쉬어요? 그런 애들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마음가짐이 약한 애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 대학 선수들이 프로에 가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오늘 그 유격수 봤던 홍서연이라는 애는, 물론 그 애가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까지 힘은 없었는데, 근데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온다면은 내야 중에 그래도 상위권 받을 수 있는 능력치는 되는 애, 힘도 있고, 나이 뭐 한 2살, 뭐 3살 많아지면은 그 차이가 스카우트들한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이왕이면 좀 나이 한 살 어린 놈이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 인식이 고등학교 때 못 가면 약간 실패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데. 그렇죠.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늘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20살 이후에 힘도 많이 늘고 기술도 더 좋아지는 선수도 많은데, 너무 조금 성급히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제 대학교가 좀 강세를 요즘에 좀 그렇지. 좋은 놈들이 4년제 합격하는데도 대학은 가면은 얼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 요즘은 다 부모들 회비를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들이 그래도 3학년, 4학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진짜 날고 길 정도 아니면은 시합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옛날처럼 학교에서 전부 다 해준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감독은 잘하면 뛰면 돼. 1학년이고 뭐 잘하면 무조건 뛰면 되는데 회비 안 내고 야구 해주는 학교는 몇 학교 없을까? 한 3개, 4개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학 아니고는 4년제 안 갈라는 애들이 요즘은 많지.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전문대에서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생 본인이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저래 작아가지고 우리가 저래 힘이 없어가지고 사실 프로 쉽겠냐.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친구들은 4년제 대학을 합격하면 가는 친구들이 좀 많고 가서 그냥 인서울 대학 갔다는 것만으로 그만두는 애들 기본적으로 있고 막상 갔는데 가보니까 이 연습 안 돼. 맨날 수업해라 해. 수업 한다고 택시 타고 연습하러 수업 더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어렵겠다 해서 그만두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은 TO는 보통 한 30명에서 36명 이렇게 있는데 30명을 넘기기가 어렵다니까. 보통 한 24명에서 한 26명밖에. 지금 우리 유격수 보는 친구도 연세대에 있다가 1년을 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얼리 드래프트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안 돼. 연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거지. 왜? 어쨌든 시합을 써먹어야 되는 놈인데 얘가 얼리 드래프트를 나간다? 이러면은 이 팀으로서 엄청 손해. 그러니까 못 보내주는 거지. 이건 농담 비슷하게 뭐 말할 수 있는데 지인들이 4년제가 더 안 낫나? 영감도 하고 이러면은 아유 애들 4년 동안 말 안 듣는 거 데리고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2년제가 최고입니다. 말 안 듣는 게 야구적으로 말을 안 듣는 그냥 말 안 듣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싫은 소리도 하고 기술적인 얘기도 하는데 슬라이드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내 얘기하면 다 슬라이드만 해. 애들도 슬라이드 하는데 뭐 실밥 잡고 어떤 식으로 돌려야 회전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놈이 있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는데 팔이 몸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다. 맞죠. 그게 좀 안타깝죠. 난 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때리는 걸 보잖아. 그래, 땡겨서 나갈 때도 보는 시간이 많은데 아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지민이 그 친구라. 깎였다. 그냥 원, 투, 쓰리. 이거를 원, 투, 팍 하면은 변하는 볼도 좀 따라가는 능력치가 생길 건데. 지금도 급하다. 네. 그러니까 변해버리면 원했던 볼, 지가 노렸던 볼이 안 오면은 뭔가 좋은 타구를 만들 수가 없네. 그런 게 억수로 안타깝니다. 보통 타격 코치님들한테 항상 하는 게 많아요. 밀어치라. 야, 밀어칠 수 있냐? 빼서 밀어치면 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원래는 밀어치려면 그냥 아웃에 오는 공을 뒤에서 치면 밀려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밀어치면 좋다 하니까 자꾸 밀어치니까 애들이 팔이 빠지면서 억지로 만들고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얘는 포인트만 조금만 더 뒤로 오면 정말 우중간 밀어칠 수 있는 타격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아까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힘이 다 좋은데 어떻게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떻게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상대 팀하고 시합하면서도 시합 중에도 나는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 지민아 저 팀에 저 4번 타자 저 친구 봐라. 얼마나 차분하노 싹 당겨가지고 힘 안 들이고 치는 것 같은데 결국 맞을 때 빵 안 치나.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지. 이거는 타격 폼이 아니라 뭔가 볼을 보는 상황인데 그냥 지가 리듬만 잡으면은 이게 타격 기술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 감독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프로에서 오래 있으니까 그 타자 좋은 타자들 많이 보니까 눈썰미가 생긴 거야. 정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배우면 여기서 뒤에서 돌리면 맞는다. 뒤에서 어떻게 돌리냐고 공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식이 이제 힘이 있는 애들은 여기서 안 받고 때려도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타이밍에 힘을 써야 넘어갈 수 있다 막. 140km, 150km 부딪혀 봐야 아는데 그 힘 없는 선수들은 다 정답인 줄 알고. 정답인 줄 알고 그걸 몸에 익어버리면 그거는 고치기가 힘들단 말이야. 결국 그럼 내가 볼 때는 리듬이고 중심 이동이고 투수건 타자가 우리가
골프도 그렇고 힘 빼라 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힘이 빼지냐고. 지금 당장 시합하는데 볼 날라오는데 그 힘이 빼지냐고. 그러니까 힘 빼라 소리가 힘 빼고 치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가볍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막 쓸 때 써라 이 말인데 힘 빼라 하면 힘 빼고 이래 되나. 힘 빼도 이래 치는 데가 있더라고. 아니 대학 야구가 1년에 진짜 전국에 4강권에 들어가 있는 팀이나 한 23경기, 5경기 이래 하고 진짜 하위권 팀들은 한 두세 경기 하면 끝이야, 1년에. 하면 보편적으로 그냥 한 18경기, 17, 18경기 한다고 봐야 되는데 17, 18경기에서 걔가 거포라고 홈런 몇 개 치겠냐고. 내가 볼 때는 3개 이상 치는 놈 진짜 손가락 꼽는다니까. 근데 그걸 말하고 막 하냐 이 말이지. 맞잖아. 프로야구 해서 한 15년씩 해가지고 막 베스트 된 애들은 홈런 친다 마음 먹으면은 뭐 어떤 시합 때 아니고는 홈런 쳐지겠지. 근데 얘네들은 연습 때도 내가 홈런 친다 하고 쳐가지고 홈런 쳐지긴 나는 안 쳐진다 생각. 그러니까 그냥 안타 친다 생각하고 결대로 딱 때려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발사각이 좋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막 애들이 전부 다 막 이래가지고 으악 하는 거야. 투수도 마찬가지 막 스피드 내려고 막. 그때마다 힘 빼라 하는데. 그럼 진짜 힘 빼고. 힘 빼고 다녀. 다들 힘 빼고 어떻게 감독님 칩니까? 고교 야구보다 대학 야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잖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상업적인 게 없을 수가 없으니까 1살이라도 2살이라도 어린 놈을 데리고 가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감독들끼리 얘기하면은 1번부터 7번까지 고등학생, 8번부터 11번까지 대학생 이라면은 당연히 8번, 9번, 10번에 고등학생들이 가는 애들, 그 애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요. 당연히 대학교 와서 또 눈 부릅뜨고 할 거란 말이에요. 프로 가고 싶어 죽는데. 그러면 대학 야구가 당연히 조금 더 강해질 거고, 좀 더 수준 자체가 올라갈 거고. 그냥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요런 또 기회에 스카우트나 또 어느 팀 단장님이 이런 걸 또 보시면, 그런 것도 한번, 그래야 또 대학 와서 조금 늘어서 또 프로 가면은 또 프로도 또 레벨이 조금 더 상향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지명을 못 받으면 어떻게 다른 기회가 독립리그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그냥 독립리그 가는 거 아니면 다 그냥 그만둬. 좀 육성 선수 제도는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이 프로 유니폼을 입는 선수들이 제법 많기는 많아요. 약간 서코치님이 좀 이제 빨리 포기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안 됐을 경우에 자기 진로가 좀 불분명하잖아요. 대학까지 했는데 안 됐을 때. 네. 군대 가야죠, 뭐. 대학?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해야 돼요. 네. 그 뒤가 없다 생각, 그때 가서 다 후회하거든요. 아, 옛날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일해볼 걸. 그때는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한다고 물론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든 니한테 플러스로 다가온다. 좀 죽어라 해봐라. 라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석코치가 말했듯이 죽기 살기로 한 선수는 아무도 없어. 우리 이제 커플 찾아서 많이 해봤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스윙 200개씩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놓고 난 열심히 야구장에서 감독님 코칭 볼 때 좀 했다고 그 열심히 한 거, 이거 열심히 한 거 아니거든. 남자 쉴 때 해야 되고 남자 잘 때 해야 되고 남자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봤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도 안 해보고 난 안 돼. 벌써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놔버리잖아. 진짜 열심히 한 선수들은 후회가 안 남아. 이건 진짜.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다른 일도 하면, 다른 일도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은. 꼭 야구선수로 성공 안 하더라도, 자기 일을 죽을 때만큼 해봤으면 후회가 안 남는다니까. 근데, 열심히 또 안 해본 애들이, 안 됐어. 포기도 빨라. 그럼 빨리 포기하는 게 맞아. 감독님, 진짜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까? 한 10%, 한 30명 오면 한 3명. 루틴들 있잖아. 360을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시간에 뭐 이걸 하고 있고 저 시간에 이걸 하고 있고 하는 이런 루틴이 있는 애들이 크게 기복 없이 하더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가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는 30명에 1명. 그런 거를 잘 맞춰서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 학부모님들은 이제 대학교 오고 이러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많이 하지.
프로도 가야 되고 마지막이라고 좀 생각하긴 근데 고등학교랑 연습 경기 해보면은 가보면 부모들이 막 지극정성. 근데 대학 오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나도 일부러 이제 적어도 성인이고 어머니 아버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여기는 몇 개 놓으시라고. 궁금하면은 연습 경기 하고 막 본 경기 하고 할 때 부지런히 다니시라.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비하면 마음을 많이 놓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우리가 고프로 찾아와서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이제 야구 선수를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좋아하는 이제 콘텐츠를 하나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대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학부형들도 만나봐서 어떤 고민이 계신지 나는 못 냉정하게 이야기해주나. 좀 약합니다. 감독님들이 못하는 말을 좀 해주니까. 왜냐면 이제 특히 고등학교 감독님들은 정말 이 아닌 애들은 연습도 안 하는 애들한테 야 연습 좀 해라 이 말도 못한다더라고. 지가 기분 나쁘면 이게 다 미는 사유라. 그러니까 이 감독들도 이제는 말을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들 야구 수준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선배가 봤을 때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너무 냉정하면 진짜 인간미도 없다 할 수도 있지만 저도 힘들게 야구를 해봤고 노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부형들한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 이거는 그 열심히라는 게 자기 기준에 그냥 열심히 있는 거야. 오늘 하루 뿌듯했다.